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론을 가르치는 이동훈입니다. 4월 3일 목요일 채용 인원이 발표됐죠. 채용 인원을 보고 나서 처음에는 7급 인원이 확 줄었기 때문에 어때요? 저도 멘붕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건 진짜 역대급 기회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보직 강의를 8년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없어. 그쵸? 한 번도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없다. 그쵸? 그리고 제가 초단기. 저는, 초단기에 대해서 정말, 정말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야, 그렇게 합격하는 게 어딨어. 라고 했는데, 올해 채용인원 발표를 보니까, 이건 진짜 초단기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인터넷이 막 도입되고 스마트폰 처음 나오고 그때보다도 어때요? 훨씬 더 혁명적인,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맨날 시험에 나니까 맨날 공부는 했어도 4차 산업혁명하고 내 삶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가시적인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무 환경도 정말 이제 변화할 거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보면 여러분이 어때요? 기본 이론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를 보는 것보다도 여러분 인생에서 훨씬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들어보긴 했지, 팔란티어에, 투자해서 내가 돈을 10배 벌었느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팔란티어를 보면은, 군 정보기관의 미래를 보여주는 플랫폼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라는 거는 어때요? 이게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뭐라고요, 지금?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다.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국가정보학 시간에 정책과 정보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정보가 우리가 지식을 제공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관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라는 걸 이제 보면 여러분의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 팔란티어라는 말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수정 구슬을 팔란티어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멀리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마법의 수정 구슬이다라는 거예요. 팔란티어의 플랫폼에는 어때요? 고담하고 파운드리가 있는데, 파운드리는 어때요? 이거는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고, 고담은 어때요? 정보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걸 고담이라 그래.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의 고담은 단순한 시각화 툴이 아니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시각화 툴은 아닌 거야. 그쵸? 이 플랫폼은 사건 간의 관계를 온톨로지 기반으로 정리하고, 이 온톨로지를 배웠잖아. 우리 정보사 이런 시간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업무 환경에 나의 업무에 온톨로지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정보사 이론 공부를 할 때도 못했을 거야. 온톨로지는 어때요? 이제 도메인 전문 영역에서의 지식 표현 체계를 온톨로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지식 표현 체계를 만들려면 전문가가 필요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온톨로지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팔란티어가 너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맨날 기업이나 정부나 정보의 전직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온톨로지 구축을 도와주다가 이제 뭐예요 지금 LLM이라고 하면 챗GPT라든지 딥시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결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여러분 정보사 이론 실력이 약간 필요한데, 우리가 자연어 처리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소로스가 있고, 시소로스 방법이 있고, 통계 기반 기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LLM 기술이 뭐를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야.
동적 시소로스를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야. 그럼 동적 시소로스를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온톨로지로 확장될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자 어휘집이라고 했었잖아. 시소로스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우리가 자 지식 표현 체계를 만드는데 이 어휘를 그치 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는데 어때? 이제 LLM은 전 세계에 있는 그치 인터넷에 깔려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때요? 시소로스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날개를 달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이제 팔란티어는 뭐 미국의 CIA, FBI, 심지어 뭐예요? 이스라엘 방위군도 어때? 채택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KT나 그렇죠? 현대중공업, 현대 HD 여기서도 어때?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조금만 해봐. 통계 기반 기법하고 어때요? 시소로스 방법이 이제 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결합됐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제 분석.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 수집된 첩보의 의미 관계를 연결시켜서 어때요? 통합하고 해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걸 어때요?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치? 플랫폼. 그렇죠?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정말 이게 혁명적인 변화다. 그치? 혁명적인 변화. 지금 이걸 찍는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어떤 부대를 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나에게 적성은 그치? 어떤 적성이 있고 나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될까? 이걸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건데 사실 적성 이런 거 이제 아무 상관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게 됐다. 자,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면 팔란티어라는 게 뭐 그치 말은 그럴듯하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검증이 됐단 말이에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때? 위력이 입증된 고담이다. 그쵸? 우크라이나는 그쵸?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으로 말하면 한 15위 정도 되는 거고 러시아는 2위인데 그쵸? 꼭 팔란티어만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그쵸? 이 15인 나라가 어때? 2위인 나라하고 어때? 대등하게 지금까지 어때? 3년간 버틸 수 있었던 거를 보면 전 세계 그치 국가나 정보기관이 어때? 오 저거 도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실제 전장에서 어때? 팔란티어 고담은 뭐 위성 영상, 감청 정보, 드론 정찰 자료, SNS 데이터 등 심지어 SNS 데이터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통합해서 어때? 실시간 의사결정에 활용했다라는 거죠. 인간 분석관이 어때? 며칠 걸릴 판단을 수초 내에 도출하며 정보 판단의 정확도와 속도를 동시에 혁신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면 대한민국 군 정보기관이 팔란티어를 도입할까요? 도입하지 않을까요? 아, 그 직원은 뭐야? 판다고만 하면 어때?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해. 여러분 잘 봐. AI와 자동화 정보 생산의 질적 평준화 실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국방정보본부나 777 사령부나 그쵸? 국정원이나 미국의 CIA나 FBI나 전부 뭘 사용하는 거야? 고담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각각의 정보기관의 그치 퀄리티가 정보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의 퀄리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상향 평준화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군 정보기관에 가면은 누구랑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때? 국정원이나 그치? 미국으로 말하면 어때? CIA나 FBI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너는 언제나 그치 말을 너무 그치 그 말을 너무 그치 그러니까 언제나 너의 말은 항상 저쪽 우주에 가 있어. 그치? 과연 그게 실현될까? 5년 내에 그치 실현될 거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한번 요 다음 장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정보 생산의 효율성이 어때? 핵심 경쟁력이 됐다는 거야. 그쵸?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CIA에서 그쵸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국가정보학 시간에도 뭐라고 그랬어. 그치? CIA 분석관들은 그치 영화에 나오는 뭐 요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때? 대학에서 봤던 어때? 교수님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나오고 어때? 머리 까지고 자 총은 무거워서 어때? 서랍 속에 넣어놓고 그런 분들인데 그쵸?
우리가 그렇게 뭐예요? 그 대학에서도 강의할 수 있는 어때? 엄청난 교수급, 그쵸? 전문가들을 어때? 채용해서 엄청난 연봉을 주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생산해 내는 것과 그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쵸? 자, 우리가, 자, 인신론적 한계도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어때? 분석관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신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인지적 오류를 어때요?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건데 AI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보다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정보 판단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자, 미국은 돈으로 때려박으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어때?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지? 미국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생각해보면 어때?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분. 서울대학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서울대학에서 교수로 갈 사람은 어때요? 분석관으로 채용하기는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수인력 부족 문제를 어때? 보완해서, 그치? 중간 수준의 분석관도 어때? 고담을 통해서 상위 1% 수준의 분석 역량을 발휘하는 게 가능해진 사회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CIA에서, 그치? 만든 정보 보고서나 여러분이 만드는 정보 보고서나 이제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그치?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한 2, 3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요즘에 평생 직장이라는 게 어디 있어?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정보직에서 내가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생각해보면 플랫폼 경험 자체가 어때? 이제 이직 자산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 뭐 전차직에 근무했어. 그럼 어때? 현대 로템에 가서 어때? 탱크 만드는데 어때? 거기에 이제, 그치? 재취업할 수 있고 연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그치? 그치? 내가 군 정보기관에 근무하면서 고담을 사용해봤다. 그러면 민간 기업에도 어때? 파운드리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어때? 비슷한, 유사한 체계로 다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치? 이거는, 그치?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내가 어떤 조직에 있으면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 봤는지가 여러분의 어때요? 능력이나 커리어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군 정보기관에서 팔란티어 고담을 써본 경험은 곧 민간 영역에서 어때?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활용 경력으로 인정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직한다고 했을 때, 그치, 이건 뭐 비밀이라서. 근데 뭐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쵸, 뭐 하나 디펜스 같은데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 보면, 자, 거기는 뭐 도입되겠지. 이해하셨죠? 그럼 어때요? 걔네도 다 알지. 이게 뭐 비밀이라서 어떤 플랫폼 사용해 봤는지는 못 쓴다 하더라도 어느 기관에 있었는지 이게 이제 여러분의 커리어를, 그쵸, 좌우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물류, 제조, 금융, 에너지 등 민간 기업도 어때? 파운드리를 도입 중에 있어서 정보직 근무 경험이 곧 차세대 기술 기업, 그치? 이직 경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미 이게 실현되고 있는 나라도 있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 그렇게 창업이 많은 이유가 뭐야? 오히려 얘네는 군대 가서 뭐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군 경험이 어때요? 그 이제 창업도 뭐예요? 지금 실리콘밸리의 스카웃될 정도의, 그쵸? 그런, 그치, 기술을 배우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했죠? 외국에 있는 군 정보기관 또는 외국에 있는 국방부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방위군이 최초로 어때요? 팔란티어를 도입했다고 했고,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그쵸? 우리가 이스라엘만 못하진 않잖아. 그쵸?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그쵸? 또는 어때요? 이 지정학적 중요도에 있어서, 그쵸, 이스라엘만 못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쵸,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잘 보면, 자,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쵸, 여기 하나만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올해는, 자, 좀 이따 보겠지만, 그쵸, 국직부대, 구급 같은 경우에 어때요? 국직부대를 다 뽑는단 말이에요. 자, 사이버 작전사령부랑 정보사랑 합쳐서 9명 뽑고, 공군도 어때? 11명 뽑고, 자, 777 사령부는 어때? 무려 33명이나 뽑는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삼각닭 동맹이야, 삼각동맹.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과거 이제 로마 시대에, 그쵸? 이 삼각동맹처럼 어때? 정말 안정적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합격선이 어때요? 갑자기 최상위권들이 어때? 이 부대로 딱 몰려가서 갑자기 이 부대의 어때 합격선이 확 그치 치솟는 그런 위험이 이제 올해는 사라졌다는 거야. 이해했죠? 그런 위험이 올해는 사라졌다. 각각의 부대들의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그리고 장점도 뚜렷하고 단점도 뚜렷해서 선호하는 부대들이 다 다르단 말이야. 이게 이해했죠? 선호하는 부대들이 다 달라서 이게 어때? 이게 딱 나눠질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최상위권대로 어때? 그쵸? 합격선이 확 치솟을 위험성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부대 가고 또 최상위권들이 어때요? 하향 지원하는 일도 없으니까 내가 이제 공부가 좀 부족하거나 조금 늦게 시작했다. 그럼 어때? 그쵸? 육군에 가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자 모든 부대가 뭐 고답을 쓸 수는 없겠지. 뭐 실시간 작전, 망이 이제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보안 환경에 제약이 있어야 되고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쵸? 일선 육해공군 부대에서는 어때? 도입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어려울 거다. 그치? 바로 이제 이게 도입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어때? 향후 자 국방부의 소속 부대들보다는 어때요? 그치? 도입이 늦어지겠지만 결국 도입이 되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바로 도입돼서 어때요? 여러분 경력을 쌓는 데는 그쵸?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772사령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자 이런 부대들에 가는 게 어때요? 지금 이 정말 이런 데 가기가 어려웠잖아. 그쵸? 가기가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어때요? 이 국방정보본부를 제외하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어때? 가기가 쉬워졌다. 정보사령부는 어때? 지난 2년 동안 뽑질 않았어. 올해 이제 그치 3년 만에 처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도 어때요? 이제 그치? 이제 3년째 뽑는 거야. 이번에 세 번째. 그러니까 첫해 그쵸? 첫해 사이버작전사령부 같은 여러분 선배들이 엄청 고생했던 거야. 거기 전부 뭐예요? 그치? 이과 애들밖에 없는데 그쵸? 자 여기 이제 문더리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근데 국방부 높은 분들이 어때요? 정보직 뽑았더니 이거 잘하잖아. 그래서 어때요? 작년에는 1명밖에 안 뽑았지만 올해는 뭐예요? 이게 9명이나 또 뽑고 하면 이게 대량 채용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론 정보사령부랑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합쳐서 9명이니까 어때? 정보사령부 한 3명 정도, 사이버작전사령부 한 6명 정도 뽑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선배들한테 너무 그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쵸? 이번에 이제 합격해서 여러분도 어때? 여러분 능력을 보여주면 그치? 그래 정보직은 그치 쓸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앞으로 뭐예요? 전략사령부도 생기면 거기도 또 그치 티오가 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제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뭐예요? 기술 기반 분석 경험을 쌓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자 육해공군 해병대 이런 부대라도 가겠다. 그치? 내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쓸 거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실무 경험을 쌓다가 이걸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때? 그쵸? 가는 거고 내가 가서 이제 바로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그쵸? 이런 그치? 국방부 소속 부대에 가는 게 이제 그치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생활해보면 한국군 정보기관도 어때? 변화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근데 여러분 팔란티어도 팔란티어지만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그치 딥시크라는 게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야. 그쵸? 국내 도입 가능성이 급상승했는데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어. 뭐냐 하면 딥시크는 뭐라고 그랬죠? 올해 시험에 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이잖아. 그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이고 폐쇄망으로 그죠? 딥시크 서버에 연결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이거를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딥시크를 쓸 수 있겠어? 당연히 우리나라 쓸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도 인공지능 기반 자 실시간 데이터 의사결정 체계를 어때?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야. 그러면 야 북한도 하는데 그치 우리는 그치 돈이 없어 그치 역량이 없어.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했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강제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 정보기관도 어때? AI 기반 분석 플랫폼 구축이 정말 이제 불가피해졌다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과연 저 부대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안 해. 그치? 여러분이 그치? 나 대학 다닐 때 야 보고서 써가지고 교수님이 A학점 줬어. 여러분이 설사서 뭐 석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석사학위 종류의 그치? 석사학위 정도의 그치? 그 정도 지식으로 뭔가 국가의 전략적 판단이나 이런 걸 여러분이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뭘 사용하면 된다? 그쵸? 고담이나 이런 거 사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는 뭐 그치 직관과 감이 핵심이고 그치 전문적 지식 이런 게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 해석력과 어때 기술 적응력이 더 중요한데 어때 데이터 해석도 어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정보직은 뭐 이과형 문과형 가리지 않는 분야로 어때 전환 중이다라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내가 이제 나는 자 코딩 같은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이해했지? 코딩 같은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그치 설치해가지고 그쵸? 자 거기서 어때? 그치 챗 GPT가 짜주는 코딩을 어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어때? 실행해봤더니 실제로 와이프 여권 사진을 내가 이제 수정할 수 있게 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때요? 지금 코딩이라는 거 그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인간과 컴퓨터가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한 시대가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이제 정보사 이론 시간에 배웠죠. 자, 컴퓨터는 어때요? 기계어만 그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연어 처리가 발전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자연어로 말해도 걔는 어때요? 기계어로 번역하고 또는 어때 우리의 자연어를 기계어로 또 번역해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때요? 우리 문돌이 아니야? 상관없다니까 이제 상관없다고? 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코딩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그런 방법도 곧 올 거다. 내가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면 그치 앞으로 2, 3년 안에는 어때?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잘 봐. 지금 채용 구조가 어때요? 이게 자 완전히 어때요? 채용 구조의 분포가 정말 적절해서 하향 지원의 그치 위험도 없고 이것보다도 사실 지금 어때요?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조직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이 지원 적기야, 그렇죠? 정보 직무의 어떤 환경과 기준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내가 뭐 보고서도 잘 썼어. 그치? 내가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어때? 나 그치? 원고지에 어때? 나 연락 글씨 예쁘게 썼어. 이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이해했지? 그런 능력을 이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정보직 적성은 어때요? 더 이상 예전에 이제 정보직 적성이라고 어때요? 뭐 과거에 선생님들이 말하던 거는 더 이상 이제 적성이 아니고 누구라도 성실하게만 하면 그쵸? 정말 뛰어난 여기서 뛰어나다는 건 뭐야? 여러분 뭐 CIA나 FBI에 간 그치? 분석관이나 뭐 수직관이나 그치? 보안 업무 이런 사람들과 어때? 맞먹는 거의 동등한 퀄리티를 내는 그치? 퀄리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거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야. 그쵸? 여러분이 어때? 군 정보기관에 가겠다고 한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소신껏 지원하면 된다라는 거죠. 적성 같은 거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정보직은 이제 뭐요? 전공, 성향, 직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전략과 어때? 실행력의 영역이고 여러분은 어때? 뭐만 갖추면 되냐 하면 어때? 여러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한 거 성실성만 딱 갖추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업무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무리 뛰어난 새끼도 그치 나는 고담 쓰는데 어때? 쟤는 그냥 컴퓨터에서 검색하고 그걸로 써야 돼. 그러면 어때? 절대 못 따라온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적성 이런 거 전혀 쓸모없고 여러분이 어때?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어때? 조금 이제 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직의 종류에는 어때? 군사정보와 기술정보가 있어요. 자, 군사정보는
군대의 동향, 군사 능력, 취약점, 의도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실 그치 이게 뭐 다잖아 다. 기술 정보 빼고는 전부 다 군사 정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기술 정보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아닌 기술 장비를 활용해서 첩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어때? 기술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수집하고 어때? 여기 생산하는 정보도 어때? 기술 정보라 그래. 자, 그러면 그쵸? 군사 정보 주요 업무가 뭐냐라고 하면 그쵸? 이거는 주변군 및 대북 군사 정보를 수집해서 그쵸? 정보를 생산 관리하고 부대에 전파하는 업무를 하고 군사 보안도 어때?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자, 방첩 활동을 하고 뭐 국가 생존과 이익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건 뭐 그치? 국가 생존과 국가 안보에 어때요?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건 뭐 기술 정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술정보의 주요 업무는 그쵸 외국 정보, 산업경제,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용 장비 및 어때 기기를 활용한 수집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쵸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생산해 수집된 첩보를 가지고 정보를 생산해서 관리하고 이제 보안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제 정보직의 구체적 업무를 볼게요, 여러분. 구체적인 업무를 보면 그쵸 군사 정보는 어때요? 가장 여기서 핵심이 뭐가 되겠어? 보안, 수집, 분석 이 세 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면 수집 부대라고 하면 어때요?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때요? 777 사령부나 정보 사령부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어때요? 수집 부대에서는 정보 수집, 평가,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방첩사는 어때요? 대공수사나 그치 보안 업무를 하고 육해공군에 여러분이 간다고 하면 해병대까지 가면 뭐 정보 계획이나 보안, 대침투, 항사 해석이다. 항사 해석은 어때? 항공사진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술 정보는 뭐예요? 이거는 장비를 이용해서 영상 정보를 획득한다든지 어때요? 신호 정보를 획득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쵸? 평가한 다음에 감청, 암호 해독 뭐 이런 걸 주로 한다라는 거죠. 이런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국방부 소속 정보기관, 네,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국방부 소속 정보기관에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국방정보본부가 있고, 그치? 합참에도 정보본부가 있어. 근데 합참정보본부는 내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그쵸? 올해 이제, 그쵸? 합참정보본부가 국방정보본부, 그쵸? 정보사, 이렇게 해서 어때? 4명을 뽑거든요. 자, 근데 이제 국방정보본부는 어때요? 군사정보, 보안, 정보 전력국 구축을 총괄하는 거야. 그쵸? 국방정보정책의 기획 조정,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국제정세나 해외 군사정보 수집 분석 전파다. 주로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근데 어때? 군사 전략 및 어때? 외교 방산 관련 정보를 지원하는 게 국방정보본부다라는 거죠. 자. 정보사령부는 이제 아까도 본 것처럼 자 여러분 신호정보와 영상정보 어때요? 우리가 자 지구 계측 정보가 있는데 그쵸? 뭐 인간정보도 있지. 정보사령부는 어때? 신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다 다루고 대정보 업무다. 이거는 어때? 능동적 방첩이라고 생각하면 돼.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이제 뭐 정보사령부다라는 거죠. 777 사령부는 어때요? 그치 미국에 여러분도 뭐 잘 아는 거지 NSA하고 이제 맞먹는 부대죠. 자 신호정보 수집 지원 연구 총괄이고 자 기술정보 직렬 핵심 부대 구무원 비율이 약 40%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그쵸 방첩사령부나 정보사령부나 그쵸 자 그 다음에 그쵸 국방정보본부 777 사령부 이게 이제 뭐 들어갈 때는 여기가 이제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777 사령부도 이제 밥 먹는 부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은 안 했었는데 국방정보본부는 어때요? 이게 용산에 근무하는 거야, 용산에. 그쵸? 아, 그치. 용산에 근무해보고 싶다. 그치, 여러분. 자, 그 뭐 합참 정보본부도 마찬가지죠. 합참의 정보본부와, 그쵸? 국방정보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조직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 다만 어때? 본부장님은 겸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어때? 합참의 정보본부하고 국방정보본부도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자. 근데 이제 일단 그치 용산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그 꿈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 정보사령부도 어때?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는다. 이제 수도권에 이제 주로 근무하게 되고 777 사령부도 어때요, 그렇죠? 절반은 분당에 있는 본부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분당에 근무하게 된다. 근데 다른 부대와의 차이점은 군무원 비율이 40%가 넘기 때문에 뭐 팀장님이라든지 그쵸 여기 자
우리가 이제 고위직계, 그치, 군무원들도 많이 있고, 또 군무원들이 많으니까 어때요? 이게, 자, 서로 이제 조심하면서, 그쵸. 현직 군인들과 군무원들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그쵸. 자, 일단 조직이 크다 보니까 뭐예요? 그쵸. 부대 내에서, 사내 연애를 하는 경우도 많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분위기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어딜 가도 돼. 이제 어딜 가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쵸? 여러분 어때? 제 생각에는 많이 뽑고, 그쵸? 약간 어때? 들어가기 쉬운데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는 올해 이제 안 뽑죠. 올해 안 뽑지.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야, 방첩사령부에 가면, 그치, 방첩사령부 이런 부에 가려면 네가 아싸면 안 돼. 인싸여야 돼. 술도 잘 먹고, 그치,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잘 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방첩사령부에 간 선배들을 보면 어때?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그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다. 다, 그치? 그치, 그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뭐 술도 잘 먹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치. 이거 완전히, 그치. 이거 딱 보면 어때요? 그치. 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때? 그치. 공부 잘하는 대학원 누나인데? 그치. 딱 그런, 그치. 그런 느낌의 어때요? 여러분 선배들이 어때요? 방첩사령부에 가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제 뭐예요? 그냥 어디서 들어서 이렇게 아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방첩사령부만 해도 어때요? 777 사령부하고 굉장히 뭐야 이게, 그치? 조직 규모가 비슷해서 여기도 연구소도 있고 777 사령부에도 연구소도 있고 어때요? 여러분 핵심 인재라고 국방부에서, 그치? 판단되면 높은 분들이 어때요? 얘는 진짜 핵심 인재네 라고 판단되면 여러분한테 맞는 업무를 다 준다.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조직이야. 이해했죠? 여러분 세계 6위 군사력 6위 나라를 껌으로 보여.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합격만 하면 여러분 할 일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뭐예요? 여러분은 다른 나라, 그치? 다른 나라의 군 정보기관은 어때? 절대 써보지도 못할, 그치? 그런, 그치? 장비나 어때? 플랫폼이나 이런, 그쵸? 우리가, 그쵸? 우리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치. 이게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만 보면, 눈물이 난다, 눈물이. 그치. 첫 해 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어. 거기 다, 그쵸. 이게, 이 사람들이 사이버에 관한 어때요? 뭐 동작 원리라든지, 그치. 이게 해킹이나 이런 걸 뭐 기술적인 걸 알겠어. 그냥 이제 분류할 수 있을 정도지. 근데 어때요? 진짜 멋지게 살아남아서, 그쵸. 지금, 여러분도 어때? 사이버 작전사령부에 또 갈 수 있는 어때요? 그쵸. 뭘 만든 거야? 티어를 만들어준 선배들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에 2023년에 합격한 선배들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사이버 작전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근무지가 송파용산 과천이야. 이해했죠? 송파용산 과천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국직 부대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렇죠? 뭐 정보사라는 거, 난 진짜 분서 공부하고 싶어. 그럼 어때? 정보사 가는 거고, 그렇죠? 이제 북한은 어디에 몰빵하겠어요? 핵 개발, 이것도 뭐 그치, 돈이 많이 드는 거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이 새끼들은 어때요? 그치, 거래소를 해킹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때? 이더리움이나 이게 해킹할까?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 남은 게 그거밖에 없는 애들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도 북한은 이제 사이버, 그렇지? 사이버 범죄. 이 새끼들은 어때? 사이버 공격도 아니고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는 어때? 사이버 공격에 올인할 텐데, 이 조직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도. 이해했죠?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부대들이다. 자, 생각을 해보면, 그쵸? 방첩사령부. 자, 사이버 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자, 771 사령부는 사실은 어디를 가도 돼, 여러분.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어때? 앞으로, 자, 엄청난 커리어를 갖게 되는 거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쵸. 사이버 작전사령부, 사이버 공간에서 어때? 작전 수행 및 지원을 하는 부대다라는 거죠. 이게 뭐 그쵸. 우리 국가정보학 시간에 다 배운 거고, 처음 어때요? 이제 지금 공부를 시작해볼까 하는 사람들도, 저런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치. 그때 OT 시간에, 그쵸. OT라기보다도 어때? 지금 지원 전략, 그쵸. 전략
지원 가이드 또는 어때? 전략 가이드의 시간에 그때 선생님이 그런 말 한 거구나라는 걸 어때?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육해공군 및 해병대예요. 그렇지? 육군. 자, 육군은 이제 주로 군사 정보야. 그렇죠? 지작사에서 여단급 부대에서 정보 업무를 수행하게 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사단이나 군대에는 어떤 정보 대대가 있고, 자, 작전사의 정보단이 있는데 정보 소집 및 분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죠? 육군에 가면 어때? 정보 보안 업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육군에 가도 분석 업무하는 사람, 수집 업무하는 사람이 많다. 육군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치 엄청난 조직이야. 이 조직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는 그쵸 이거 잘 모르는 거지 사실. 보안 업무는 하겠지 하고 갔다가 여러분 또 분석 업무 하게 될 수도 있고 그쵸. 나 분석 업무 하고 싶은데 뭐 보안 업무 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뭐예요. 그치 다양하다라는 거죠. 다양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보처에서 근무하게 되면 어때요? 정보계획, 보안, 대침투, 정보수집, 정보분석 뭐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공군은 어때요? 군사정보와 기술정보를 모두 뽑는다라는 거죠. 이제 여단급 정보부대에서 이제 근무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제 공작상공 정보단에 간다면 어때요? 정보수집이나 정보 분석을 하게 돼요. 그렇죠? 뭐 공작사에도 뭐가 그치 보안 업무가 필요한 거니까 그쵸 여단 정보처로 간다면 그쵸 정보계획이나 어떻게 보안 업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해군도 뭐예요? 군사정보, 기술정보를 다 뽑아. 근데 올해는 그치 제가 거의 안 뽑는. 작년에 많이 뽑았는데 올해는 이제 거의 안 뽑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해작사의 어때 해양정보단 여기는 어때 정보 수집이나 분석을 하고 해작사에도 뭐예요? 당연히 보안 업무도 필요하겠죠. 함대사령부 정보처에 가면은 어때 보안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죠. 해병대는 해병대 사령부와 어때 사단 정보처가 있는데 정보계획이나 어때 보안 업무를 그치 수행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그치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어때요? 제가 아까 이제 육군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항사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항공사진 해석인데 야, 육군이 항공사진 해석이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영상 정보는 다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공사진 판독 임무를 이제 어떻게 분장하고 있는지를 알면 특징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죠? 육군은 지작사나 군단이나 사단급 부대에 어때 항공사진 판독 인원이 편성돼 있고 지상작전 정보 판단에 활용하는데 보면 생각해보면 지형이라든지 병력 배치라든지 적 전투시설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생산해서 그쵸 지휘관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게 뭘 통해서 가능한 거야? 항공사진을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군도 어때? 항공사진 판독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군은 항공정보단 중심의 어떤 영상 정보를 분석하는데 여기는 공역이라는 건 뭐야? 이제 공중 영역 이런 뜻이야. 이게 공역 중심의 어때 전략적 분석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합참이나 어때 국방정보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때 위성 영상, 고차원 영상 정보를 판독 수행하고 중앙 집중력 전략 정보 분석을 담당한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알겠지, 여러분? 육군, 공군, 그쵸? 합참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합참 정보본부하고 어때 국방정보본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각각 한 명씩 뽑으니까. 자, 지금 합동참모본부에 속하겠지, 당연히. 그치? 국방정보부에 속하고 조직은 이게 나눠져 있어. 그쵸? 근데 이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님이나 어때 국방정보본부 본부장님이나 어때 겸직한다라는 거죠. 역할 보면 작전 수행을 위한 합동정보 과정이다. 합동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합동이라는 게, 그쵸. 이제 육군만 가고, 그치, 공군만 가고, 이게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어때? 마린만 쭉 뽑아서 가고, 그치? 골리앗만 쭉 뽑아서 가고, 탱크만 쭉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어때? 육해공군이 다 같이 가야 된다. 라는 게 이제 합동정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쵸? 합동정보 조정해서 각군 정보를 통합하고 어때? 실시간 작전 정보를 제공하는데 합동작전 정보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합참은 약간 어때? 전술적이고 어때? 실무적인 즉각적 정보를 중시하는데 그쵸? 국방정보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때? 국방정보계획이나 기획, 해외 전략정보 수집 전파, 외교, 방산정보 지원해서 중장기 전략정보를 어때요? 정책 이런 걸 중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상 작전 지휘책이 어때? 실무 중심이라면 그쵸? 전략 조직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에 맞는데 가면 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됐어, 이제. 여러분. 꼭 가야 되겠지? 꼭 가야 돼, 올해. 올해 꼭 가야 된다. 지금
사실 있잖아.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초단기 합격이 가능한 이유, 초단기 합격이란 말을 내가 지금 8년 동안 한 번이라도 쓴 적이 있으면 가져와 봐. 그치? 이 영상이 다 남아있으니까 유튜브에. 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8년 만에 처음 초단기 합격이란 말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갑자기 변한 거야? 그치? 왜 갑자기 왜 변했어? 죽을 때 됐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환경이 변했다. 그렇죠. 환경이 변했다. 환경이.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치. 이제 7급은 몇 명 안 뽑으니까 이제 9급 기준이에요. 지금부터는 9급 기준. 최상위권 선호부대의 채용 인원 현황을 보면, 정보사령부와 사이버 작전사령부가 9명, 7특킬 사령부가 무려 33명, 공군이나 군사정보직, 공군 군사정보직이 11명 뽑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선호하는 부대, 세 부대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뽑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대량 채용 때, 뭐 이때가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대량 채용 때는 어때요? 이때는 그때도 사실 3명밖에 안 뽑았던 것 같아. 대량 채용 때도 정보사령부는 어때? 3명밖에 안 뽑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균형에 맞게 이렇게 딱 뽑는 해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균형에 맞게 뽑게 되면 상위권 수험생의 선호도가 높은 주요 부대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치, 주요 부대가 어때? 다수의, 그치, 인원을 채용한다. 모두 다수의 인원을 채용한다는 게 중요해. 그쵸? 그럼 어때? 수험생 간의 경쟁 완화 효과가 있어. 근데 이게 수험생 간 경쟁 완화 효과라는 게 최상위권들의 경쟁 완화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최상위권들의 경쟁 완화 효과가 생기면 당연히 어때요? 자기네끼리 경쟁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중상위권은 어때요? 확실히 어때요? 그렇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자, 최상위권 수험생이 어때? 지원 분산 효과가 있죠. 하향 지원할 이유가 없지. 그치? 야, 저기 33명 뽑고 여기 9명 뽑고 여기 11명 뽑는데 그 하향 지원할 필요가 없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로 몰려가지도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777 사령부는 어때? 굉장히 좋은 부대야. 그렇지만 어떤 단점이 있어요? 교대 근무를 하잖아. 여자분들이 어때? 교대 근무를 극혐하는 경향이 좀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쵸. 아까 사이버 작전 사령부는 어때요? 근무지 자체가 송파, 그쵸. 과천, 그쵸. 용산이잖아. 근무지 자체가, 그치. 이게 그 좋다라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그쵸. 공군. 자, 이제 공군에 갔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쵸. 우리가, 이제 공군이라는 건 어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거잖아, 사실. 옛날에 뭐 육사였는데, 뭐, 그치. 제가 수능 강의를 오래 해가지고, 육사하고 공사하고 잽도 안 된다, 사실. 이제, 그치. 아예 경쟁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사 나온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엘리트라, 자기가 이제, 내가 군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자. 사실, 여러분 잘 봐. 자기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에는 남녀 차별 이런 거 없지만 그래도 이제 확실히 군이란 부대, 군이란 조직은 어때요? 약간 남자가 이제 사람도 많고 조직이 이제 뭐예요? 약간 남자 위주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2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직이 그랬단 말이야. 그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직이 그랬어. 그때 이제 여자들의 선택이 뭐였냐면 남자라는 거에 이제 자부심 갖지 않아도, 그치. 내 뭐 대한민국 판사야. 그치. 나 대한민국 검사야. 이러면 어때요? 내가 남자라는 걸 굳이 안 내세워. 그럴 때는 어때? 남녀 이제 평등이 진짜 실현됐단 말이야. 그때는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본다고. 근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엘리트일수록 어때요? 그치. 남녀 평등, 그러니까 굳이 남자라는 걸 안 내세워.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쵸. 가서 근무하기에는 어때? 공군 조직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어때요? 진짜로, 그치? 미군하고 어때요? 그치? 합동작전 해서 미군 사령관이 어때요? 정말 뛰어난 인재라고 어때요? 감사장도 주고, 그치?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어때요? 그치? 축하해달라고 어때요? 저한테 그렇죠. 연락이 온 경우도 있었고, 그쵸. 공군도 어때? 굉장히 좋은 부대야. 특히 여자분들한테 어때? 좋은 부대다라는 거죠. 남자분들도 좋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자들이,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제 우리가 이 시험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필기 시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험이 다 그래. 모든 시험이.
수능은 좀 그런데, 자, 모든 공직 시험은 다 그래. 사법 시험부터, 그치? 자, 일반 행정식 시험,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인데, 여자분들의, 어때요? 그치? 여자분들 중에 고득점 하는 인원이 더 많고, 남자들보다는 어때요? 여자분들이 어때요? 고득점 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이제 단순 계산해도 어때요? 여자분들이 조금 꺼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때요? 고득점자의 어때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남자, 여자가 50대 50이라고 해도 고득점자 50%가 날아가는 거니까 합격선 상승에는 어때요? 조금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이게 합격선 상승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777 사령부는 어때요? 이게 합격선 상승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깨졌다라는 거죠. 작년에 그게 깨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어때? 삼각, 그치? 우리가 삼각, 이게 완전히 힘의 균형 상태, 삼각형이 가장 안정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뭐 어딜 써도, 그치? 여러분이 어때? 갑자기 합격선이 폭등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군, 사작사, 정보사, 777 사령부 어디를 써도 된다. 내가 가고 싶은 데 쓰면 돼.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 하향 지원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상위권이 이제 뭐예요? 이제 하향 지원하지 않으면 중상위권 수험생들도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부대에 갈 수가 있는 기회가 열린 거야. 이해했죠? 자, 뿐만 아니라 육군 구급 정보직의 대규모 채용을 보자라는 거죠. 2025년에 육군 구급 정보직 채용 인원은 98명이야. 근데 여러분 잘 봐. 제일 많이 뽑았을 때가 어때? 2010년 대규모 채용 때 어때? 103명을 뽑았거든? 거의 차이도 없잖아. 근데 상위권 수험생의 지원이 분산된 상황에서 이렇게 뽑은 적은 없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진행되는 대규모 채용은 중위권 수험생들에게 어때? 매우 유리한 경쟁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서 제가 초단기 합격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이 그치 내가 그치 사작사나 그치 정보사나 그쵸 또는 777 사령부 이런 데 가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시작해서 거기 가겠다고 하면 그냥 안 되겠지만 그쵸 그렇지만 어때 지금 이제 열심히 하면은 자 여러분 어때 이거는 그치 이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어때요 합격선이 그치 합격선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그렇죠. 지금 국직부대랑 육군부대랑 합격선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011년 대규모 채용과의 수치를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21년에 육군 구급 채용 인원은 어때? 103명이었어. 이때는 육군 구급에 지원한 사람만 1293명이야. 이해했지? 육군 구급에 지원한 사람만 1293명인데 올해 육군 구급 채용 인원은 98명이잖아. 별 차이도 없지? 근데 작년에 그치 정보직 전체 지원 인원 그치? 구급만이 아니라 전체 지원 인원이 어때? 1137명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눈이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런 일은 없었어. 대량 채용 때는 그치 많이 뽑기도 했지만 많이 지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량 채용 때 보면 어때?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때는. 그쵸? 당연한 거 아니야? 공부하는 사람이 많으면 뛰어난 사람도 많은 게 당연하잖아. 그쵸? 그런데 올해는 그치 이제 점점 뭐가 있었어요. 점점 정보직 전체 지원 인원은 어때? 줄고 있는 상황이었어, 이거는. 자, 23년보다도 어때? 24년에 더 줄었는데, 이제 어때? 이 추세가 한 번에 딱 꺾이고 이렇진 않거든? 그리고 어때? 이제 올해 이제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때?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쵸. 미리 준비해 놓고 있으면 어때? 진짜 엄청난 기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채용 규모는 유사하지만 어때? 지원자 수 감소로 인해서 2021년 대비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초단기 합격을 위한 전략이다. 다시, 아무 때나 초단기 합격 전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8년 동안 처음 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 하는 말이야.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으면 그치 그러면 인생이 좀 그치 인생이
그치. 쉽게 쉽게 갈 수 있었던 거를 어때? 그치. 약간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때? 지금 이제 잡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시작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지금 시작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시간을 절약해야 되잖아. 그쵸? 만약에 행정직렬이다라고 생각해 봤는데 행정직렬 별로 안 뽑아서 어때? 내가 정보직으로 왔다라고 하면 그럼 어때? 국어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 전공 과목 두 과목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럴 때는 어때요? 문제풀이 강의부터 보는 거야. 지금 문제풀이 강의가 막 올라가고 있거든? 근데 자, 정사론 국정학 기준 어때? 주당 8강이다. 그러니까 정사론 4강, 국정학 4강이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이것부터 들어. 그러면 지금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치? 그쵸? 생소하고, 난해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걸 일단 듣고 지금 여러분이 어때?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할 일은 뭐냐 하면 출제 경향과 접근 방식을 체득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야, 이런 문제가 나는구나 정도 알면 그러면 어때요? 3개월 동안 공부를 해나가면서 어때?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어. 근데 뭔가 어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는구나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하는 것과 이걸 모르면서 하는 거는 어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시간 힘들지. 사실 어때요? 사실 작년 8월 달부터 공부한 사람들도 어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렇게 하면 절반은 이제 포기하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어때? 기본 이론 강의부터 착실히 하는 거야. 힘들이지 않고 공부하려고. 근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어때? 이 방법이야. 문제부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필요한 부분을 어때?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풀이 강의를 선제 수강할 때는 그쵸? 이런 유형이 실제로 출제되는구나라는 인식만으로도 어때? 충분히 그치? 학습 동기가 유발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어때요? 정보사이론 4강, 국가정보학 4강, 8강밖에 안 올라오잖아. 그럼 8강만 일주일 듣고 8강 듣고 공부 안 하겠다. 그러면 그치? 올림픽에 그치?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기간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땐 어떻게 하냐 하면 어때요? 지금 그 문제풀이 강의는 50강 내외이기 때문에 진도를 정말 빨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도 나간 부분까지 어때? 기본이론 강의를 들어. 이해했지? 기본이론 강의를 먼저 들어. 그래서 어때? 문제풀이 강의의 진도를 따라잡으란 말이야. 그러면 문제풀이 강의에서 어때?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기본이론 강의를 듣고 나면 그러면 어때요? 이해도와 어때? 학습 흡수력이 어때요? 확 향상된다. 기본 이론 강의부터 듣는 것보다는 어때? 문제풀이 강의를 어때? 맨땅에 헤딩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먼저 듣고 나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 기본 이론 강의가 뭐야? 천사처럼 느껴질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루 10강. 그렇지. 수강 기준으로 했을 때 150강쯤 되는 거니까 어때요? 이게 15일이면 한 번 듣는 거잖아. 그럼 어때요? 한 달이면 기본이론 강의 한 번은 들을 수 있다. 국가정보학, 정보사이론 모두 한 달이면 어때요? 1회독 할 수 있어. 그치?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완강 자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세세한 이해안의 암기는 2회독 때부터 하면 돼. 그때부터, 그치, 이걸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면 절대로 어때요? 남은 3개월 동안 어때? 그쵸? 다 완강조차 못한다는 거야. 이해했죠? 자,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답답함을 참고 진도를 나가는 능력이야. 그치? 이게 자신감이거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저는 그치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요. 그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떤 자신감이 있냐 하면 그쵸? 이런 자신감이 있어. 어릴 때부터. 야, 내가 지금 몰라도 야, 2번째 보고 3번째 보면 어때? 이거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 지금은 뭐 처음인데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어때? 쭉 진도를 나가는 게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야. 이게 머리나 이런 거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답답함을 참는 능력. 그게 뭐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데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왔잖아. 그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답답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어때요? 한번 완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연습을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이제 그쵸? 국정원 정사론 모두 어때? 한 달 내에 완강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작년 8월부터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기본 이론 강의 한 번 듣는데 어때요? 한 3개월 정도 걸렸을지 몰라.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한 달 만에? 그쵸? 기본 이론 강의, 국가 정보학, 정보사 이론 모두 들었다 그러면 이미 거기서 어때? 2달은 어때?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근데 이제 정보사회론하고 국가정보학을 보면 정보사회론은 어때요? 한 번 나왔던 개념이 1페이지에 나온 개념이 안 나와. 그치? 1200페이지 될 때까지. 근데 이제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에는 어때? 1페이지에 나왔던 개념이 50페이지도 나오고 100페이지도 나오고 한 20번. 중요한 건 20번, 뭐 조금 중요한 건 10번, 적어도 뭐 5번 이상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정보학은 완강만 해도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되게 처음에 의문 가졌던 게 어때? 진도를 나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되네? 이거를 여러분한테 어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과목이 국가정보학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사회론과 국가정보학 중에는 뭐부터 한다? 국가정보학부터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고 자신감을 획득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특히 국정학은 어때? 핵심 개념이 반복 출현이 많아서 초반 진입장벽이 어때? 낮아. 그 다음에 어때요? 먼저 국정학을 공부하면 그쵸. 이게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 정보사회론 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이론 강의는 이제 2회 독재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때? 이제 4월 달에 한번 듣고, 이해했죠? 4월 달에 한번 듣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지금 벌써 자 8일이니까 자, 근데 어때요? 최대한 한번 들어봐. 그래서 어쨌든 5월 달까지, 그치? 5월 31일까지 어때? 2번 정도 들으면 어때? 성공하는 거야. 그쵸? 그 이해독을 진행해. 이해독의 때는 여러분 정말 관운이 있다, 사실. 그치? 작년에는 어때? 이기론 요해라는 책이 없었어. 근데 내가 이걸 왜 만들 생각을 했는지 이거 만들고 싶더라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신이 도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복습을 하려고 해도 어때? 기본서 1200페이지짜리 책으로밖에 복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해가 생겼는데 이 요해는 국가정보학은 한 400, 정보사회는 한 300페이지 정도 돼. 그러니까 기본 이론 강의 2회독을 진행할 때는 그쵸, 이때는 어때? 이기론 요해를 읽어가면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 빨리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치, 빨리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리도 해나가면서 어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어때요? 작년 선배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어때? 여건이나 도구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생각해보면 반복을 통해서 내용 정제가 훨씬 수월해지고 학습 효율이 어때? 급격히 상승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치, 처음 들을 때는 열나 고통스럽지만 어때? 2회독 때는 어때? 막 자신감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들었잖아. 그럼 2번 들었잖아. 그럼 요해 중심의 반복 학습 강화인데 2회독 그치, 기본 이론 강의 2번째 들으면서 어때? 요해로 복습하면서 진도를 나갔잖아. 그렇게 되면은 기본 이론 강의도 2번 들었지, 요해도 한 번 봤지. 그럼 어때? 이때는 이제 혼자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5월 달에 요해를 집중적으로 보면, 그치, 생각해보면 300, 400이잖아. 이런 거는 그치, 10일마다 한 번씩 볼 수 있단 말이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2회독을 통해서 요해 학습에 익숙해졌다면 어때? 이후에는 요해 단독 회독 가능 진행한다. 이게 강의를 듣지 않으면서 혼자 볼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어때? 시험일까지 요해 최소 어때? 3회독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기본 이론 강의 들으면서 한번 받고 3회독 했고 하나 더 보면 5회독은 하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본 이론과 기본서 1200페이지나 1500페이지를 10회독한 사람들하고 요해를 어때요? 그치? 이거를 5회독한 사람하고 어때요? 그치, 이게 경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서 10회독한 사람 이미 국책들에 다 썼어. 이해했죠? 뿐만 아니라 내가 요해를 만들면서 가장 그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어때? 기본서에 있는 정보량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어때요? 공부량을 줄이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그쵸? 다른 시중에 있는 책들처럼 이건 필요 없으니까 여긴 빼고 중요한 것만 찍어서 한 건 아니야. 이해했지? 여러분 읽어보면 비교를 해봐. 학방 비교를 해봐. 기본서하고 요해를 비교해보고 분량은 3분의 1인데 어때? 정보는 다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치. 저니까 가능한 거다. 사실 저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그쵸? 자, 그래서 3회독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7급과 9급 시험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7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제가 수업 시간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7급과 9급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7급과 9급을 생각해 봤을 때, 얘는 국어에다가 어때? 전공 3과목이야. 그렇죠? 얘는 어때? 국어에다가 전공 2과목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100분이야. 100분이고, 얘는 75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7급 시험이 9급 시험보다는 어때? 쉬울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건 국방부도 알아. 왜 그러냐 하면 암기 과목 3과목이잖아요. 암기 과목 3과목은 어때? 그치. 시간당 1분이 안 걸리는 과목도 많아. 이해했지? 심리학이나 국가정보학 같은 건 어때요? 이거는 채 1분이 안 걸려. 그러니까 국어의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해도 어때? 3과목에 1분씩 주는 거하고 국어의 시간을 많이 썼는데 어때? 그치. 2과목에 1분씩 주는 거는 7급이 훨씬 더 어때요? 시험을 푸는 데는 더 수월한, 그치, 직렬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국방부도 알잖아. 그러면 어때요? 그럼 국방부 입장에서, 최소한 국방부 입장에서는 7급에 오른 사람하고 9급에 오른 사람이 최소한 동등해야지. 그치. 9급에는 우수한 인재가 가는데 어때? 7급에는 우수한 인재가 안 온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거냐 하면 이 전공 과목 3과목의 선지를 엄청나게 늘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가 굉장히 길 때는 기본서를 많이 읽어서 약간, 자, 어감이라든지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완벽히 획득한 사람이 어때? 빨리 풀게 돼, 문제를. 근데 9급은 어때? 그렇게 내면은 진짜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공 2과목은 어때? 키워드 위주로 낼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선지가 길면, 그쵸. 사기꾼 새끼들도 어때요? 혓바닥이 길면 어떻게 돼? 그치. 언제나 잡히기 쉬운 것처럼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야. 선지를 길게 내면 어때? 그냥, 그치. 꼬리를 잡히게 되는데 9급은, 그치. 선지가 짧기 때문에 어때? 그치.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그쵸. 키워드에 정말 익숙하지 않으면 어때? 정답을 고르기가 어려워. 근데 기본서는 어때? 이제 문장 위주인데 요에는 뭐예요? 지금 자, 키워드 위주야. 그래서 사실 9급 시험에는 어때? 요에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봐. 그러면 어때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봐. 저 통계를 좋아하잖아. 그럼 현재 학습 수준이에요. 현재 학습 수준에 따른 예상 합격 확률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이미 기본 이론 강의 2번 이상 들었어. 그치?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육군에 지원한다 그러면 합격 확률 85%다라는 게, 아니, 100%일지도 몰라. 이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기본 이론 강의 2회독 이상 하고, 그럼 아까 남은 기간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문제풀이 강의 들으면서 기본 이론 강의 한 번 더 듣고 유회도 한 번 더 보고, 그치, 유회도 한 3회독 하고, 그러면 어때요? 85%가 뭐야? 100%다 100%.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공부를 해봤다면 진짜 엄청난 기회다. 그치? 거의 손에 쥔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꼭 이번에 합격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어. 겨우 기본 이론 강의 한 번 들었단 말이에요. 그치? 또는 어때? 1월 달에 시작했을 수도 있잖아. 지금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도, 그쵸? 앞으로 이제, 그쵸? 기본 이론 강의 한 번 더 듣고, 그쵸? 기본 이론 강의 한 번 더 듣고, 자, 그 다음에 요에도 이제 3회독 한다 그러면 65%.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때? 85%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 지금 기본 이론 강의 1회독만 했어도 여러분이 어때요? 그치? 진짜 기회가 온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때? 이게 85%로 가느냐 어때? 50% 미만으로 떨어질 거냐? 이게 이제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예요 정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아예 이제 생초반인데 어때? 다른 직렬하다가 왔다 라고 하면 아까 내가 말했지. 문제풀이 강의부터 먼저 듣고 진도를 따라가면서 기본 이론 강의 2회독, 2회, 3회독 이렇게 해서 어때? 5회독 하면, 그치? 5회독 하면은 그러면 어때요? 합격 확률 55%다.
55%면 떨어진다는 얘기야? 절반 주사 이내? 그게 아니라 안 하면 그냥 걔는 0%예요, 0%. 그러니까 어때요? 절반 이상으로 어때?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부터 해도 어때요? 여러분 75% 이상 합격해요 이라고 말하는 그 사기꾼 새끼지. 그건 안 되는데 초단기 합격도 어때?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번 해봐. 전공 과목이라고 해봐야 뭐 정보사, 이런 국가정보, 심리학 이런 건 뭐 암기 과목이지. 여러분 영어나 수학도 아닌데 이거 3개월 동안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 그치? 여러분 막말로 야 3개월 동안 네가 사탐 2과목 1등급 하면 너 서울대 보내줄게 하면 여러분이 서울대 못 갔겠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회가 온 거야 지금. 서울대 간다고 고담을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진 않지. 뭔 말인지 알겠죠? 물론 육군 가면 그거 쓸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그치 생각해보면 어때요? 결국 이제 도입될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진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기본이론 2회독 기본이론 강의 2번. 왜 2번 들으라고 하는 거냐 하면 한 번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아예 어때? 그냥 비문학 실력으로 한 번 듣고 문제를 푸는 건 어때? 그냥 비문학 실력으로 푸는 것보다도 못해. 이해했지? 지식이 섞여서. 그래서 어때? 최소 2번은 들어야 그때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기본이론 강의 2회독, 요의 3회독을 성실히 달성하면 2025년 시험 구조 내에서 어때? 충분한 합격 가능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기존에 공부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기본이론 강의 2회독, 요의 3회독만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시작하는 사람도 그게 가능한데 여러분 할 수 있지.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어때? 합격 확률이 90%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학습 시기가 늦었더라도 어때?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어때? 중단기 집중학습으로 합격권 진입이 가능하다. 뭐부터 하라고 그랬지? 문제풀이 강의부터 들어라 라는 거지. 그게 시간을 확실히 절약하는 것이면서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일반 행정 직렬이나 어때? 다른 직렬에서 왔으면 그치? 행정법이나 행정학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생각해보면 그치? 처음에 행정법 아는 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치? 그냥 나중에 이제 그치? 박준천 선생님 강의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잖아. 그치? 정보사회론이나 어때? 국가정보학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어때? 제시한 전력을 충실히 이행하면 합격 확률 55%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한번 해봐. 정말 기회예요. 지금 채용 구조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시기는 어때? 대량 채용 시기 때도 없었어.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죠? 두 번째,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 모바일 혁명이나 뭐예요? 지금 인터넷 혁명보다 더 엄청난 혁명이 오고 있는 시기야. 이때는 내가 어떤 조직에 가서 어떤 최첨단 그치 플랫폼을 사용하느냐가 어때요? 여러분의 커리어나 여러분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다 그쵸?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면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어때? 기회를 확실히 잡는 거고 처음 이제 뭐 이런 기회가 생겼어 해서 어때? 지금 뛰어들었어도 열심히 하면 어때?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긴 시간 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그쵸? 지금 기회가 온 거야. 그쵸? 채용 구조가 이런 적이 없었어. 대량 채용 때도 이런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 가장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그치? 채용 인원 분포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건 맞아, 이게. 예전 대량 채용했던 선배들보다도 어때? 올해 시험 치는 여러분의, 그쵸? 여건이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자, 다시. 자, 다시 할게. 자, 다시. 그러니까. 다시. 자, 다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정말 뭐 장황하게 그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쵸 두 가지로 정리할게. 자, 지금 채용 인원 분포를 보면
여러분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서 시험 친 선배들은 없었다는 거야. 대량 채용, 그러니까 왜 내가 대량 채용 때 시험을 준비를 안 했을까? 왜 그때 내가 그쵸? 그때는 내가 왜 그치 시험 칠 뭐 그 나이가 안 됐을까?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역대 어떤 선배들보다도 어때? 가장 유리한 시험 환경에서 시험을 보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일단 정보사회론 공부할 책도 없었고 커리도 없었는데 일단 기본서로 커리를 만들었고, 또 작년 선배들은 어때? 요해도 없었는데 올해는 여러분 요해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요약집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쵸? 공부할 여건도, 그치? 우리가 채용 구조를 봐도 유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도구를 봐도 여러분이 어때? 선배들보다 유리한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기회는 잘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지 몰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이게 뭐 내 인생에서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해왔는데, 여러분 인생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기야 이게. 여러분이 어때? 내년에 그치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내년에 여러분이 입직할 때는 또 달라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여러분 어때? 지금 가서 내가 어떤 조직에 가서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인공지능과 협력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어때? 커리어와 인생을 그치 결정할 수 있는 시기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자, 그러면 정말 장시간 그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